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중국, 중동, 인도, 미얀마, 크미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브루나이, 일본 등과 광범위한 무역 루트를 형성하였습니다. 해외 각국의 상인들을 진출시켜 영주하게 하여 무역 카르텔을 형성시켰습니다. 동남아 천략의 왕실들 그리고 각국의 민간 상인들도 항해사, 관료, 용병, 상인, 해적, 선주, 지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자 루손인들이 아지트인 루손섬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말라카 해협에 대규모의 상단을 상륙시키고 스리랑카와 깊이 결하여 인도, 중국 시장 사이를 잇는 중개 무역에 종사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포르투갈 기록에 의하면 누손인들은 동남아시아 각국과 상업적 이해관계와 군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지역이 몰리는 길목인 말라카 해협의 대규모 무역업자가 이면서도 그곳의 정치 및 경제, 군사 문제에서 누손인들이 외국인으로서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보고서의 기록에 의하면 누손인들은 가장 호전적이고 용감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선구적인 항해사들이라는 묘사가 있고 실제 포르투갈 본국에 보고된 문서에도 기록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많은 누손인들을 고용하거나 동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서양사 학자들은 누손인들이 대항해 시대 때 동남아의 무역 허브인 말레이 제도에 진출한 모든 동양 문화권이 상인들 중에서 실력자로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대 다칼로는 무역 허브이자 당시 다문화 국가였던 말라카 술탄국에서 쓰이는 80여 개의 언어 중 하나였습니다. 포르투갈은 누손인들로부터 가장 깊은 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 도리 이전에 누손인들이 해양 활동 정의이자 직접적인 수혜자였습니다. 말라카 술탄국의 누손인 출신의 선구적인 항해사들과 상인, 관료, 지주들이 많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누손인들이 말레이시아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행정을 담당하였습니다. 누손인들은 많은 말레이 배들의 선주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식민지인 말레이에서 땅을 임대하여 지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포르투갈이 중국으로부터 마카오를 하사받고 일본과의 교역을 서는데 누손인들이 항해사와 상인, 교섭자로서 도움을 주는 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은 16세기 중반 마카오에 기반을 세우고 나서 누손인들에게 감사를 표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전부터 누손인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상인자, 용병단이었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었으며 실력으로 인정받아 일단 돈이 되면 진영과 종교 국가를 가리지 않고 고용되었습니다. 용병 활동 또한 광범위하여 미얀마, 태국이 서로 전쟁을 벌일 때 양쪽 왕에서 이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이 필리핀 해적 또는 1.3 함대와 해전을 벌이고 패전했을 때 적선에 맞는 누손인 용병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포르투갈이 식민지가 되었을 때 전 말레이 왕족이 누손인 용병단을 고용하여 함대를 이끌고 나타나 말레이를 탈환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브루나이 함대를 이끌던 사람은 누손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 총독이 인도네시아를 아체로 점령하고 방할 때도 용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강화하여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영국, 스페인, 동인도 소속 태평양 함대를 상대로 해전에서 승리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스페인과는 300년간 전쟁을 하였습니다.
동남아에 진출한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세력들도 인정할 정도로 강경을 보였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공식 교력에는 도전성의 교훈은 더우며 사람의 성질이 강하다. 더불어 또 사납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또한 이 지역의 통치자를 천호장, 만호장, 적장, 호조, 이들이 아닌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필리핀 분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껴있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토착 세력들은 물론 네덜란드, 스페인, 유럽 세력들과 동시에 전쟁을 하면서도 독립국가로서 존속하였습니다. 범선 시대의 수로 제도는 해적 소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틀린 유럽 성선들도 꽤 많았습니다. 범선 시대까지는 유럽 정규 함대가 전투를 해도 승리하였습니다. 역시 실제였던 해적 왕국이었습니다. 다른 17개의 필리핀 독재 국가들과 달리 스페인 제국 편입 회유를 거부하고 전쟁을 선택하여 자주국가로서 존속하였던 상기 13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해외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일선 국가였던 것도 한몫하였습니다. 기독교와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선 중국 사이에서 중개인으로서 꽤 부유하였습니다. 스페인이 해외에 넘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술로는 이었던 서구 열강의 지배도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필리핀 제도의 토착 상호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명나라 영락제로부터 하사받은 술로의 중국 내 1만 석통 봉투는 수도권 대상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파견된 술로인 토지 권리인들은 세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추가적인 녹봉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특권은 청나라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바타라의 후손들은 중국에서 30기 동안 거주하면서 왕제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황실을 창립하여 묘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술왕건은 이슬람 창시자인 무하마드 빗줄이 흐르는 하심 가문의 반기의 후손이며 태국 왕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 왕국들이 유럽 열강국의 해유 대부분 군사적 굴복으로 인해 식민지로 넘어갈 때 거의 유일하게 서구 열강들과 전쟁을 통해서 주권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대항 시대가 이르자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서양 함대들과의 해전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연속을 높여나갔습니다. 술왕조 500년간 전통 서구 열강들 중에는 아무나 술로를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20세기 초에 실인 강자인 미국에 의해 멸망하여 필리핀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전전 세력의 명령을 유지한 채로 있다가 2차 대전 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 필리핀군, 일본군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필리핀 정부군을 상대로 계속해서 몇십 년간 전쟁을 하였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고 나서는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민다나오 서부 지역은 현재도 오로 이슬람 해방 전선 아부 히아파 술루 술탄국을 지정하는 반군이 존재하는 내전 지역입니다. 남북 민다나오 동쪽에 자잡고 있던 부유했던 불국의 상국국인 부탄 왕국에서는 건강히 발견되었습니다. 몇백 년을 쌓아올린 부를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이어졌습니다. 도자기 및 각종 귀금속工业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마젤란 운영대 생존자인 안토니오 피카페타의 기록에 의하면 식기를 포함한 각종 생활 필수품, 무기들, 일반 백성들이 집도 공기로 공유된 금이 투여됐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토가 작은 해양들 식구가 부톤 왕국의 보유량은 동남아시아 도시의 동서부 스마트라, 말레이 반도, 말라카 해협에 걸쳐 있던 말라카 술탄국보다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토하는 필리핀 제도 전역의 지혜정들과 동남아시아 왕실들 중동 동아시아에 걸쳐 국제 무역률을 형성하였으며 숙련된 장인들이 만든 귀금속 공제품들을 판매하면서 포도를 축적하였습니다. 부탄 상인들의 명성은 스페인 식민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황실의 사절을 보내
항해 신장하게 법무들을 종합하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동등한 수준의 외교적 지역 무역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국 정부가 직접적인 공격을 열었습니다. 송나라 진종은 아라비아 특사품이 많은 소위 청양, 장래와 인도애들이 제공하면서 불투한 무역망을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무역을 해주는 미국 관계는 온난화 시기에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이들로 통해 마닐라 돈독이 대중국 무역의 특정점을 약화시켰고 지역내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 비사야 지방의 명주격인 세부 왕국과 혼인 동맹으로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기금수뿐 아니라 16세기까지는 광동식 도자기를 일본 다이노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무기 제작 기술도 발달해 정부 비사야 지방의 바람과의 부족 국가들의 대규모로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우호적이었고 세부 왕국과 함께 카드르가 초창기부터 개종하였습니다. 이후 필리핀 도동령의 무역로 확보 및 결림 무역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부 민다나오 정부에 위치한 일스랑계 미긴다나오 조탕국은 술라나오 수정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스페인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민다나오 북부와 남부 해안선을 따라 대규모 군대와 요새를 배치하고 방어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스페인과 식민지 군대는 300년 가까이 이들과 긴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방어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마긴다나오 왕조는 민다나오 정부 대부분의 평야 지역을 보유해 알짜태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대 기후와 함께 인구 보장률도 높은 편이라 엄청난 수의 노예를 보유하였습니다. 이들은 농업에 종사시켰습니다. 카톨릭계 세력들은 근절을 시키고 스페인을 몰아내기 위해 개신교 네덜란드 영국과 손잡아 그들이 상대로 무역을 하는 등 유연한 계획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농업중심 국가라 보유 영토 국가 인구 건설하기에 비해 건물 등 국고 보유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무역로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협소하였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화교 상인들이 거저 정책을 적극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일선은 몰라마 전국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였습니다. 몇백 년간의 역사 동안 중국 화교들과의 갈등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영향을 받은 대신 항시의 깃발을 국기로 사용하였습니다. 400년 가까운 제재 이후에 중국 화교들이 영향된 다른 필리핀 제도 국가들에 비해 권력에 입각한 징병제가 발달됐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정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슬람 왕국답게 상무정시 박탈하였습니다. 중국 비사야 제도에 있던 힌두교계 세부 왕국은 북부 우선선과 남부 민다나오 우선 사이를 있는 교차로 위치하였습니다. 텍사품 제조가 우선과 민다나오에 비해 별로 발달하지 못했으나 필리핀 정중앙에 위치해 교통이 원활하여 여러 무역품들이 오가는 곳이라 각국의 상인들에게 통행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필리핀 제도 지역 내에서 물리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의 피카페타의 기록에 비사야인들은 금은 보유하는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테나 왕국과 와라이 부족 바람가인들과 함께 스페인 초창기부터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50년간의 스페인의 필리핀 정복 또한 이후 시도들이 모두 실패하여 진척이 없었습니다. 세부가 스페인에 충성맹세를 하였습니다. 세부보다 더 부유하고 강성하던 파나이 부탄을 포함해 보홀, 네그로스, 레이티의 사마르 등의 비사야 제도의 지역들도 모두 스페인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큰 보유량이 많았던 기록과 함께 중국 사세 세부는 섣부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예 상인들과의 교류도 인지도 있던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탄 왕국과는 혼인 대명으로 사천관계에 있었습니다. 동남아 항공에 태국 시험 왕가에서 세부 왕가의 안보를 제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세부 왕국의 스페인 도리 이전에 국력이 약한 정글 부여 국가에 불과했다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인 중국인 시각에서도 군사력 강했던 술로 막인 라나오 등 어린이들과 어린 전면전을 치렀다는 것 자체는 육군 해군이 모두 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비사이아 지방은 제전방에 있어 스페인이 오기 전부터 일비상 항공들과 오랜 전쟁을 치렀던 적이 많이 있었던 만큼 스페인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살던 항구 도시야 붕골던 불타로 목책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닐라, 부탄 등 화려한 도시들과 다르게 큰 보이름만 많고 도시가 그에 알맞게 발전되지 못한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부 왕국은 50년간 스페인 원정대를 관찰한 후 스페인의 국력의 강성함을 알고 스스로 신의 길을 원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부 비사이아 지방의 다른 바람가이들도 빠르게 가도록 개정했던 것으로 이 지역 맹주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탄성의 라프라프 등 일부 비사이아인들은 스페인 원정대와 전투를 하여 이긴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 통치 이전부터 스페인의 허가를 하며 가달로로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스페인 북부 요선성의 톤도 왕국 해외를 성공시키고 마닐라 왕국을 공격 시 원정에 참여한 등 필리핀 토동령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스페인이 남부 민다나오의 이슬람 술탄국과 전쟁을 할 때 비사이인들과 함께 국경과 해안 방어를 하였습니다. 신공해원 개신교계 유럽 함대 및 남직회의 각종 계획들과 전투에 참여하는 등 뛰어난 선원들과 전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페인에 의해 자주 고용되며 이후 25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갈등 무역 등 태평양 횡단에도 꾸준히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비사이아 제도 귀족층들은 공기스타들과 지속적으로 통원하였습니다. 이외에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지도층들과도 산맥 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식민통치 후반까지도 대부분 스페인의 충성과 세력들이었습니다. 중부 비사이아 제도는 스페인과의 혼혈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그나마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상 필리핀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